아부다비 시내 도로마다 태극기가 걸려 있고 양옆으로 도열한 낙타 기마 부대가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상공에는 UAE 전투기가 에어쇼를 펼치고 지상에선 전통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의 공연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양국 국기를 손에 든 아랍에미리트 아이들의 환영을 받으며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입장합니다. 예포 발사와 의장대 사열까지 국빈을 맞는 최고 수준의 예우가 이뤄졌습니다. 공식 환영식 후에는 한 UAE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UAE의 환대에 감사를 전하고 양국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확고한 신뢰와 상호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외부의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회담 결과 한국과 UAE 양국은 AI와 원자력 신기술, 우주와 바이오 헬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MOU 7건을 체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과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관계가 투자와 국방, 방산을 넘어 첨단 기술과 보건의료 분야까지 강화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문 마지막 날인 19일, 이 대통령은 한 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합니다. 지난달 31일 경주 에이펙 객이 이 대통령과 UAE 왕세자 회동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손을 흔들며 들어서자 화동들이 꽃을 전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이 현지 동포들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UAE가 석유에 의존할 수 있는데도 재생에너지와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다며 정말 위대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막에 태양광 패널이 그렇게 넓게 멀리 깔려 있더군요. 그래서 버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상전이 벽해가 돼 가는구나. 엄청난 양의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논밭보다 더 생산성이 높은 땅이 돼가고 있는 거죠.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국이 형제의 국가를 넘어 함께 연구, 생산하고 제3세계로 진출하는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동으로 진출할 때 UAE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게 될 거라며 새로운 공동 번영의 길을 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컬처가 UAE에서도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문화를 통해 양국 사이의 빈틈을 채워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해 계엄 사태와 이를 회복했던 과정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배경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인 회장은 한국인이라 믿음이 간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낀다며 양국의 협력과 우정을 잇는 가교,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첫 순방지인 아랍에미리트 UAE의 현지 언론과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중동 순방지로 UAE를 택한 배경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공고히 다지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투자와 방산, 원전, 에너지 등 기존 4대 핵심 분야에 이어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새 협력 분야로는 AI와 보건, 문화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협력 확대가 양국의 새로운 100년 동행을 위한 초석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우선 AI 협력과 관련해 한국이 UAE에 첨단 AI 메모리 칩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벨리온과 퓨리오사 AI 등 국내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UAE와의 시너지를 기대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바탕으로 새 협력의 장을 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서도 양국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UAE의 태양광 에너지와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결합하면 친환경 신산업을 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화협력을 위해 2030년까지 현지에 한국문화센터를 세워 양국 문화교류의 허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한국이 방역 장비를 UAE가 요소수를 서로 제공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교류를 이어간다면 양국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일자리 11만 1,000개 증가한 2,095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일자리는 232만 개, 반대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20만여 개였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산업은 보건사회복지 분야로 13만 4천 개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보건업 모두 고르게 늘었습니다. 협회, 수리, 개인 서비스업에서도 3만 개가 증가했고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에서도 2만 8천 개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제조업은 전자부품과 금속 제품을 중심으로 감소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6만 6천 개 줄었고 여성은 17만 7천 개 늘면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성 증가의 대부분은 보건사회복지와 개인 서비스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23만 5천 개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30대와 50대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20대 이하와 40대는 각각 13만 5천 개, 8만 개 감소했습니다. 계층별로 보면 청년층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업종별로 보면 건설 부문 쪽에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좀 모니터링하고 또 대응 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형태별로는 정부 비법인 단체와 회사 이외 법인에서 일자리가 늘었고 회사 법인과 개인 기업체는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고령층 고용 확대와 보건복지 수요 증가가 전체 고용 구조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 신용 잔액은 1,968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이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을 합한 가계빚입니다. 역대 최대치지만 앞선 2분기보다 14조 9천억 원 늘며 증가폭은 줄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1,84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선 분기 말보다 12조 원 늘면서 증가폭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상품별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이 11조 원, 기타 대출이 3천억 원 늘며 모두 2분기보다 증가폭이 둔화했습니다. 한국은행은 6.27 대책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6.27 대책으로 주담대는 최고 6억까지,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가계 신용은 2, 4분기 중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으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7월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등의 영향으로 3, 4분기 중 0.8% 늘어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한은은 집값이 높을수록 주담대를 더 조이는 10-15 추가 대책 영향이 더해지면서 4분기에도 주담대 안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국가주택 같은 경우 이제 레버리지가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좀 안정 기조를 예고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른 한 축인 판매 신용은 3조 원 늘었습니다. 한은은 민간 소비 회복세에 더해 휴가철과 지방세 납부 수요 증가로 신용카드 이용 규모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해진 통상 환경이 새로운 기준, 뉴노멀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에는 배터리, 철강, 바이오, 화장품 등 주요 업종 단체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으며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통상 질서가 변화하고 있고 또한 수입 규제, 비관세 장벽 등도 한층 다양화되고 있고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고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합동 대응회의를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2번씩 정례 개최해 업계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별 양자회담과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은 분기별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입니다.
NTE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약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 환경과 주요 관세, 비관세 조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각국 무역 장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보고서를 펴낸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연내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여 본부장은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타워로 민관 역량을 결집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K푸드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한 85억 9천만 달러로 나타났고 지난달 사흘간 진행된 K푸드 플러스 수출 상담회에서는 1,200만 달러 규모의 MOU가 성사되며 지난해보다 약 33% 증가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K푸드 수출 성장세가 중장기적인 글로벌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수출기업 전문가와 함께 K푸드 수출 전략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K푸드를 K관광, 문화자원과 연계해 홍보하는 K이니셔티브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최근 방한 관광객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K푸드를 소재로 한 다양한 지역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체험의 기회를 늘려 해외 소비층을 두텁게 하자는 구상입니다. 젊은 층은 SNS를 통해 K푸드 소비에 친근하게 접근한다는 특성을 주요 홍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했습니다. 곧 있을 푸드테크 산업법 시행 기본계획 수립을 토대로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식품 분야에 특화된 스마트 제조 혁신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언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 농산물 생산에도 AI와 ICT 등 기술 활용이 확대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정책자금 지원, 물류 통관 등 수출 애로 해소, 유통매장 판촉 및 한류 연계 글로벌 마케팅 등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금년 K푸드 플러스 수출 목표 140억 불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들은 수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상호관세를 비롯한 각국의 비관세 장벽 사례를 들며 급변하는 수출 환경 속 신속한 정보 제공과 원스톱 지원 체계 등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은색 여행 가방의 잠금 장치를 세관 직원들이 절단기로 자릅니다. 가방을 열자 검은 종이와 은박 포장지로 둘러싸인 봉지들이 드러납니다. 뭐가 시커매? 뭐야? 뭐가 이상하다. 봉투를 뜯자 마약으로 추정되는 반투명한 흰색 결정체들로 가득합니다.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 시약 검사 키트에 넣자 곧바로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계단 맞다. 맞아? 여기 보라색이죠. 맞아, 맞는 거야. 100%다, 이거. 적발된 양만 24kg, 80만 명분의 투약량입니다. 조사 결과 이른바 클럽 마약인 케타민 성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케타민을 비롯해 LSD 등 클럽이나 파티, 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클럽 마약은 올해 적발된 양만 115.9kg에 이릅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7.3배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전체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과거와 비교해 1kg 이상 대형 밀수 건수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클럽 마약 중 케타민 밀반입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케타민 적발량은 5년 전 5.9kg에서 올해는 101.9kg으로 급증했습니다. 주요 발송국은 프랑스와 영국, 독일로 꼽히는데 유럽에서 활동하는 국제 마약 조직이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으로 밀반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관세청은 클럽 마약 밀수 증가가 청년층의 수요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공급망 차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경 단계에서 공급망 차단을 위해서 AI 기반한 모범 여행자 분석 및 위험 화물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서 고도화하려고 그러고요. 밀리미터 파악 검색기, 암 분간기 등 첨단 마약 장비 등을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유럽과 동남아 등 주요 마약 발송국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마약 밀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질 벨랭에서 열린 제30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가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목표는 2050 탄소 중립을 향한 한국의 중장기 로드맵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하한선인 53%는 우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든가 이런 규제와 연동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한선인 61%는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또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또 산업 체질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것을 전제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정부는 이어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탈석탄 동맹에도 공식 가입했습니다. 탈석탄 동맹은 신규 석탄 발전 건설 중단과 기존 발전소의 폐지 일정 수립 등을 회원국에 요구하며 정책 기술 협력을 제공하는 국제 협력체입니다. 아시아 가입 국가는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동맹에 가입하면서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새로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석탄 화력 발전소 설비 용량은 세계 7위 수준으로 이번 참여는 국제사회에서도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정부는 기후청정 에너지 전환 포럼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포럼은 한국이 주도해 마련한 자리로 호주와 덴마크 등 주요국 인사들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지역 주력 산업의 부진을 겪고 있는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가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포항시와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 한도 등이 인상되고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